4.15 총선을 앞둔 여야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실제로 만들어질까요? 네, 고민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총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했던 말을 고려한다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비례 민주당을 직접 만드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시민단체 연합정당이 최근 고려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례 후보를 파견하는 형식인데 워낙 낮은 인지도가 과연 애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민생당과의 선거 연대를 통해서 호남에서 지역구는 경쟁하고 비례대표 연합공천을 하는 방식인데 당내 지도부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역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도 진행이 되고 있죠. 우선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혜영 위원장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색무취하지만 또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컷오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후보 수를 줄이는 것보다 경선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컷오프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권당의 공천 전략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자금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감동, 혁신 공천, 임팩트 있는 공천이 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호남 지역 서구 갑 그리고 순천 공천이 여전히 관심 지역인데요. 호남 혁신 공천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통합당도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이 됐었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과 정반대 방식인데요. 전략공천과 현역 물갈이를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TK 현역 물갈이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무원칙한 외부 인사 우대 정책이 원래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방향과 맞는 것인가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정치적 철새들의 영입 그리고 이주를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호남 기반의 새 야당이 지난주에 민생당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호남의 지역적 한계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민생당은 호남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욱 호남당을 강화하는 전략, 친여정당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비호남 지역에서 미래통합당 후보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의 민주당 표 결집 현상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인물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가 현재로선 유일한 생존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낸 것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통합당과의 사실상의 선거 연대를 성사시키고 반문선거 연대를 성사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례대표 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3% 이상을 득표해서 원내 진입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